캐릭터의 설정이 적혀있는 캐릭터북 비브르 카드에서 키드가 샹크스와의 전투에서 팔을 잃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76화에 나온 내용으로 보아 키드의 팔을 자른 자가 샹크스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레전드 떡밥 2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키드의 팔을 자른 벤베크맨입니다. 이번 1076화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떡밥이 나왔습니다. 1076화 속 붉은 머리의 적단은 록스타로부터 키드의 적단이 붉은 머리의 적단의 산하를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벤베크맨은 말하죠. 적들이 우리에게 화가 잔뜩 난 모양이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럭키루는 말합니다. 베크, 너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놈들이 누구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 이 대사를 보고 저는 벤베크맨이 과거 붉은 머리 적단과 키드의 적단이 싸울 당시 벤베크맨이 키드의 적단을 무참히 박살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키드와 킬러의 대사입니다. 붉은 머리의 적단의 사나와 써던 중 킬러는 키드에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빨간 머리는 보지도 못했어. 우리는 반격도 못하고 완패했다. 넌 거기다 팔까지 빼앗겼지. 이 대사에서 제가 주목한 건 과거 키드가 붉은 머리 적단과 싸우며 팔을 잃을 당시 키드는 빨간 머리, 즉 샹크스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붉은 머리의 적단의 항쟁에서 키드의 팔을 자른 자는 샹크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본편에서 키드는 붉은 머리 적단의 항쟁에서 팔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키드가 붉은 머리 적단 누구에게 팔을 잃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었지만 1년 전 원피스 캐릭터에 대한 설정이 기록된 비브르 카드에서 밝혀지길 키드는 샹크스와의 싸움에서 팔을 잃었다고 밝혀졌었죠. 즉, 이 비브르 카드 설정을 통해 키드는 샹크스에게 팔을 잃은 것처럼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76화에 나온 내용으로 보아 키드 비브르 카드에 관한 정보가 틀린 걸로 보입니다. 사실 비브르 카드는 무조건 맹신하기에는 애매하기는 합니다. 실예로 비브르 카드 속 사우로는 죽었다고 나왔었지만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사우로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비브르 카드에서 플루토는 알라바스타에 있다고 나왔었지만 와노쿠니 편에서 플루토는 와노쿠니에 있는 게 밝혀졌죠. 다시 들어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키드의 팔은 비브르 카드에 나온 내용처럼 샹크스가 자른 게 아닌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키드의 적단이 화난 게 벤베크맨 때문이라는 럭키루의 대사. 키드가 붉은 머리의 적단과의 항쟁에서 팔을 잃었지만 당시 키드가 샹크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는 킬러의 대사로 보아 키드의 팔은 벤베크맨이 자른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벤베크맨은 총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칼이 아닌 총을 사용하는 벤베크맨이 어떻게 총으로 키드의 팔을 자른 걸까요? 이 의문에 대해서는 와노쿠니 편에서 확인됩니다. 992화 속 총을 주류로 사용하는 흰수메 적단의 16번 대장 2조는 카이도를 상대로 총을 사용하는데 그 총알이 마치 검의 참격처럼 나갑니다. 그렇죠. 아마 벤베크맨의 공격 역시 참격을 통한 총의 공격이 아닐까 싶네요. 즉, 벤베크맨이 쏘는 총알의 참격으로 키드의 팔을 자른 거 아닐까요? 이번 1076화 내용으로 보아 드디어 11년 만에 키드의 팔을 자른 벤베크맨 떡밥이 회수된 걸로 보이네요. 여담으로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키드가 드디어 샹크스를 만난다는 겁니다. 저는 2021년 12월 영상에서 키드가 엘바프에서 샹크스를 만날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980화 속 남겨진 오다쌤의 떡밥 때문입니다. 980화에서 키드가 앞으로 공격할 당시 키드 팔에는 아주 자그마한 떡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키드의 기계팔에는 글자가 조그맣게 적혀 있었는데 그 글자는 맷과 865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865화 마지막은 빅맘의 엘바프 회상이 시작되며 심지어 865화 마지막 단어는 엘바프로 마무리됩니다. 해당 영상에서 이 떡밥은 키드가 엘바프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떡밥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었죠. 또한 해당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번 풀버전 리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샹크스는 엘바프와 연관되어 있다는 떡밥은 분명했습니다. 즉, 샹크스가 엘바프에 등장한다는 떡밥은 분명했는데 키드가 엘바프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떡밥 역시 분명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오다스는 4년 전부터 샹크스와 키드가 엘바프에서 만난다는 떡밥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떡밥은 사이버폴과 베가펑크를 가둔 자의 정체입니다. 이번 1076화에서 베가펑크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납치된 게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가펑크를 납치한 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분명한 건 현재 에그헤드 내에서 누군가 연구소를 보호하는 프론티어 돔을 강제로 통제하였고 베가펑크 4호 피타고라스를 누군가 공격하였으며
세라핌을 조종해 밀짚모자 1단과 베가펑크를 공격했습니다. 아마 베가펑크 납치도, 에그헤드 내에서 프론티오돔을 통제한 것도, 피타고라스를 공격하고 세라핌을 조종한 것도 모두 같은 자의 소행인 걸로 추정되죠. 그런데 이번 1716화에서 베가펑크와 CP가 함께 갇혀있는 걸로 보아 베가펑크를 납치한 자가 CP도 납치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루치가 에그헤드에 들어가기 전 베가펑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루치는 에그헤드에 들어가기 전 베가펑크에게 말합니다. 에그헤드 실종 사건이라는 말에 뭐 짐작 가는 건 있지? 2달 전에 CP 넘버 5에 배가 한 척, 한 달 전에 CP 넘버 7, 2주 전에 CP 넘버 8. 최근 2달 에그헤드를 방문한 정부의 배는 한 척도 귀환하지 않았다. 왜지? 그렇습니다. 최근 에그헤드를 방문한 정부의 배가 실종되고 있는데 그 범인은 밝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076화에서 베가펑크와 CP가 함께 갇혀있는 걸로 보아 에그헤드 내에서 프론티오돔을 불능시키고 피타고라스를 공격하고 세라핌을 조종한 자는 베가펑크뿐만 아니라 CP도 납치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건 CP는 베가펑크의 무기인 시비스트 웨폰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납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즉 CP를 납치한 자는 시비스트 웨폰을 조종할 수 있는 베가펑크 관련 인물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베가펑크 분신 중 한 명이 CP와 베가펑크를 둘 다 납치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베가펑크 분신 중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배신자가 베가펑크의 분신 중 생각을 맡고 있는 에디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에디슨이 배신자로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라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는 에디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세라핌은 명령을 듣는 위권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권에 대해서는 재밌는 설정이 있는데 위권이 동등하다면 세라핌에게 명령을 덮어씌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권칩을 갖고 있는 CP0의 루치는 위권칩을 통해 세라핌을 조종했습니다. 다만 루치가 쓰러졌는데도 위권칩을 갖고 있는 스튜시는 세라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었죠. 그 이유는 위권이 동등하다면 명령을 덮어씌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루치, 스튜시, 카쿠 등 위권이 동등한 자들만 있을 때는 처음 명령을 내린 자의 명령만 듣는다는 겁니다. 아마 위권 순위가 높은 자가 다시 명령을 내린다면 그때 리셋이 되는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현재 마지막으로 세라핌에게 명령을 내린 자는 베가펑크 에디슨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베가펑크 분신들은 동일한 위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서로의 명령을 덮어씌울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라핌에게 명령을 덮어씌울 수 있는 자는 베가펑크 중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린 에디슨밖에 없다는 거죠. 즉 현재 세라핌이 누군가의 명령으로 밀짚모자 1단과 베가펑크를 공격하는 걸로 보아 배신자는 에디슨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베가펑크는 외모는 아인슈타인, 사상은 실존 인물인 테슬라를 모티브한 걸로 보이는데 베가펑크의 분신 중 실제 테슬라와 악연이 있었던 에디슨의 이름이 있다는 건 분명하게 의심가는 부분이긴 하죠. 게다가 이번 1076화에서 에디슨이 배신자라는 또 하나의 떡밥이 나왔는데 뜬금없이 나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현재 밀짚모자 일당은 각각의 베가펑크 분신들과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비명을 지른 나미는 부룩, 그리고 제가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에디슨과 함께 있다는 거죠. 정말 에디슨이 배신자인 걸까요? 그런데 만약 제 가설대로 에디슨이 베가펑크와 CP를 납치하고 밀짚모자 일당을 방해하고 있는 게 맞다면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1052화에서 CP를 습격한 자의 정체입니다. 오로성은 와노쿠니에서 니카가 나타나 니카에게 사왕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고무고무 열매 각성자 루피를 죽이려는 임무를 실패한 CP에게 말하죠. 니코로빈 정도는 데리고 돌아오겠지. 이에 CP0는 말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때 오로성과 연락하는 CP에게 방해 연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방해 연파는 말하죠. 너희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그쪽 갈 테니까. 분명한 건 오로성과 연락 중인 CP0 사이로 방해 연파가 나타나 간다고 선전포고를 했다는 건 방해 연파는 CP0의 적일 겁니다. 즉 누군가 CP0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누군가 와노쿠니 근해에 있는 CP를 노리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자가 에그에 대해서 CP를 납치하던 자와 같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에그에 대해서 CP를 노린 자는 베가펑크 분신 중 한 명으로 추측되고 있죠. 분명한 건 베가펑크 분신 중 한 명이 뜬금없이 와노쿠니의 근처에 있던 CP를 노릴 이유는 없을 겁니다. 즉 와노쿠니에 있던 CP를 노리던 자는 에그에 대해서 CP를 납치한 베가펑크 분신과는 또 다른 집단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CP가 해적과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가 놀랐다는 점으로 보아 와노쿤에 있던 CP를 노리던 자는 해적과 거래를 한 CP에게 분노한 소드가 아닐까 싶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